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체온과 건강이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히포크라테스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수술을 하고, 또 이제 수술로 안 되는 병은 열로 치료하고, 열로도 안 되는 병은 영원히 고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했을 정도로 체온이 건강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를 했죠. 일본 의학자 사이토 마사시 전문의는 자신의 책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에서 체온 1도가 올라가게 되면 면역력은 무려 5배 정도가 올라가고, 체온 1도가 내려가게 되면 면역력은 30%가 떨어지고, 우리 몸의 대사작용은 12% 정도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체온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온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상적인 체온은 36.5도인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 체온인 35.6도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혈액순환, 면역체계,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온도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대사라고 하는데, 대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효소입니다. 효소는 체온이 36.5도일 때 그 반응이 가장 활발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체온은 일정한가요?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체온이 정확하게 36.5도라는 것은 아닌데요. 사람의 체온은 개인의 체질, 환경, 나이, 성별, 그리고 활동량, 스트레스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보통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건강한 성인들보다도 체온이 0.5도 정도 낮고, 활동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밤에는 체온이 낮보다도 0.5도 정도 낮습니다. 우리 몸에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체온이 낮아지면 우리 신체 대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가 좁아지면 물자 수송이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혈관이 수축이 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세포나 조직에 산소나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세포나 조직의 기능이 떨어져서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일본 의학자 사이토 마사시 전문의는 자신의 책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에서 체온 1도가 낮아지게 되면 면역력은 30% 정도 떨어지고, 몸의 대사작용은 12% 정도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또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가 증가되고 면역세포의 활동이 감소됐다는 것은 여러 실험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 몸의 체온이 높아지면 어떤 이로운 점이 생기는지요? 반대로 체온 1도가 올라가게 되면 면역력은 무려 5배 정도 올라간다는 이론인데요. 그 이유는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죠.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는 바로 혈액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이 백혈구의 능력이 향상돼서 면역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 몸의 체온이 낮아지면 암에 잘 걸린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네, 맞습니다. 체온이 36도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암에 잘 걸리죠. 체온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암세포가 자라기 쉽고 암세포가 빨리 증식을 합니다.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이 저체온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체온일 경우에 어떤 질병에 잘 걸릴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감기 같은 유행성 질환, 소화기 질환인 위염과 소화불량, 변비, 설사, 그리고 체온 저하로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갑상선 질환이 잘 생길 수가 있고, 심혈관계 질환인 중풍이나 협심증, 부정맥도 생길 수 있고, 관절염이나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 아토피 피부들이 생길 수 있고, 전립선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립선 질환이나 기초대사율 저하로 비만이 될 수 있고, 치매나 기억력 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 뇌 혈류량이 적어져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치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5도는 정상 온도고요. 36도 정도에서는 열이 빠져나가는 온도죠. 그래서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가지고 몸이 막 떨립니다. 그리고 35.5도는 배설 장애와 알레르기가 발생이 되고, 35도에서는 손 놀림이나 걸음걸이가 불편해지고 암세포가 쉽게 증식이 되고, 33도는 동사 직전이죠. 환각 상태가 나타납니다. 30도에서는 의식불명 상태가 되고, 29도에서는 맥박과 호흡이 느려지고 동공이 확대되고, 27도에서는 신체 활동이 정지가 되고, 26도 정도 되면은 심장이 마비가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체온을 높이기 위한 생활요법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을 높이려면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지방은 근육보다도 열을 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지방을 없애는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육을 만드는 근력 운동,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스트레칭은 수축된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부까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합니다. 얇은 옷 여러 벌을 입으면 옷과 옷 사이에서 형성된 공기층이 단열 효과를 발휘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죠. 배는 여러 장기가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 한 잔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풀어주고 위해 물질들을 제거하고 독소를 배출해 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반신욕과 족욕도 좋은데, 이 반신욕과 족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체온보다도 높은 온도인 38도에서 40도 정도 물에 20분 정도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는 건데, 이마와 코등에 땀이 맺힐 정도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체온을 높이는 데 좋은 음식과 또 피해야 될 음식이 있는데, 좋은 음식 같은 경우에는 대개 마늘, 양파, 부추, 생강, 파, 고추, 쑥, 인삼, 계피, 이런 음식들이고요. 피해야 될 음식 같은 경우에는 녹두나 밀가루, 냉면, 생채소, 빙과류, 회, 수박, 오이, 맥주, 대개 찬성질을 가지고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몸을 데워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 바로 부추인데요. 조선시대 최대 실학자 다산 적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 74세까지 장수하셨는데요. 부추를 아주 즐겨 드셨다라고 이렇게 문집에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부추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사지 말단으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죠. 양파도 도움이 됩니다. 94세까지 장수한 중국의 등소평의 건강 음식이 바로 양파였죠. 누런 겉껍질에 많은 퀘르세틴 성분과 매운맛을 내는 황화릴 성분은 혈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마늘도 도움이 되는데, 마늘에 들어있는 매운맛인 알리신 성분 자체는 혈관벽에 끼어있는 콜레스테롤이나 지질 같은 이물질을 없애주는 혈관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고, 혈액을 맑게 하면서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냉증과 손발저림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저체온에 좋은 건강차도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인삼인데,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은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줍니다. 또 말철관에 대해서 강한 확장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북 돋아줄 수가 있습니다. 생강도 도움이 되는데,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시켜주고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말초 혈관까지 혈액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온을 높여줍니다. 계피도 도움이 되는데, 계피의 시나몬 성분은 심장의 관상동맥 혈관과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서 많은 혈액이 손끝 발끝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인삼, 계피, 생강차를 만들어서 드시면 좋은데, 인삼, 계피 각 20g에 생강 큰 거 한 톨에 물 1000cc 정도 넣고요. 1시간 정도 달여가지고 물이 반절 정도 줄어들면 그 물을 하루에 여러 번 마시면 됩니다. 몸이 찬 냉증에 부자라는 약재가 좋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지요? 네, 부자는 몸을 데워주기는 하지만 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차고 아랫배가 찬 경우 민간에서 부자나 천호, 초 같은 약재를 닭에다 넣어서 이렇게 고아가지고 드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부자를 닭에다 넣어가지고 고운 것을 드신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심장 박동을 늘리고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저체온에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약재들은 간에 부담을 주는 아코니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 민간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부자라는 약은요, 옛날에 사약으로 쓰였고, 영화 서편지에 보면은 주인공의 아버지 유봉이 주인공인 송화에게 소리에 열중하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는데, 그때 사용된 약이 바로 부자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냉증에 도움이 되는 처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미 사물탕이라는 처방이 냉증에 도움이 되는데요. 우선 순환할 혈을 보충해주는 숙지향, 당귀, 청궁, 작약, 이것은 사물탕 재료죠.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 순환을 돕는 건강 6개가 들어가는 처방이 바로 가미 사물탕이라는 처방인데요. 숙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철분 성분들이 풍부해서 혈액 성분을 제공합니다. 당귀는 골수의 조혈 기능을 촉진시켜주고, 청궁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백작약은 혈액을 수렴해서 혈액이 정상적인 궤도를 돌게 하고, 건강 6개는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열기를 불어 넣어주고 체온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미 사물탕을 잘 활용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체온과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